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기업 강연을 이제 가면 기업마다 색깔이 참 달라요. 처음부터 이제 딱 입장을 하자마자 막 분위기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으로 와! 이런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의 억지로 막 끌려와서 이렇게 앉혀놓은 어떤 그런 사람들, 직원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얼굴이 정말 죽지 못해 와서 그냥 앉아있다. 막 이런 표정으로 와서 이제 대하고 이제 강사를 대하는 어떤 그런 청중들을 보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저분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겨서, 나의 강의가 그야말로 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강사들이.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엔 닫혀있더라도 어쨌든 열리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어떤 이제 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뭔가 설득하거나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팁을 활용하면 훨씬 더 일하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타인의 마음을 나를 향해서 열게 하고 그 마음이 내 쪽으로 오게 하려면 첫 번째로 자기가 자신 있는 컨텐츠만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도 전문성이 무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정보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가 대부분이죠, 사실. 무궁무진하고. 그 어떤 걸로도 이런 어떤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이 정보 속에서 어떤 걸로도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케팅, 나는 세일즈, 나는 또 뭐 세일즈 중에서도 이런 부분,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정말 인정받고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조금 알고 저것도 찝쩍 알고 이게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점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라도 어떤 분야 자체가 어떤 분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전문 분야가 뭔지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게 또 퍼스널 브랜딩이잖아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직장 상사를 압도하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일단 자신이 있고 전문적인 분야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신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팀이에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 섹션에 대해서 매출 분석이 정확히 돼 있느냐, 내가 지금 자신 있는 컨텐츠를 내가 딱 무기로 쥐고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를 압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것도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압도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PT를 하거나 이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주장을 어떤 주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자신있게 어떤 거라는 게 내가 이제 그게 무기로 장착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담당자가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리더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김대리, 예를 들어 김대리한테 탁 물어보니까 자기 노트를 보지도 않고 노트북 보지도 않고 눈 마주치고서 이제 리더의 눈을 탁 마주치고서 막 술술 얘기하면서 막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박 대리는 물어보니까 막 잠깐만요, 팀장님, 그래서 막 노트북에서 찾고 그다음에 노트에서 막 뒤지고 이렇게 머리 쳐박고 있으면 이 게임 끝난 거죠, 이미.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컨텐츠가 뭐냐, 나는 과연 내 분야에 자신 있는 컨텐츠를 지금 무기로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부터 챙겨보세요. 자, 두 번째, 잘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안 되나 하면 욕심이 딱 몸에 들어가는 순간 몸에 힘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솔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남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과장을 안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팩트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잘 보이고 싶어서 과장하게 되면 다 들킵니다. 그게 상대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막 PPT 막 화려하게 막 그냥 막 동영상까지 넣어서 돌아가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모여주신 임원 또 대표이사 계셔주셔서 이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하게 된 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잘 보이려는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속이 드러나는 순간 이제 그 발표는 이제 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티가 안 나야 돼요.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티가 안 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티가 안 나겠어요? 진심으로 내가 정말 너무 잘하고 싶다라는 걸로 이 마음을 다 채우면 안 돼요. 그럼 티가 밖으로 나겠죠. 스스로 마음을 좀 힘 빼자,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지 임원한테 보고하는 거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다른 욕심을 그렇게 내지 말자, 그냥 하자,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겸손하고 여유 있게 내가 태도를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상대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보이고 신뢰감이 있어야 내 페이스대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상대에게 유익한 포인트를 어필하세요. 이제 듣는 사람이 이거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홍보할 때 사실 많이들 하는 방법이죠. 이거 싸다, 지금 사면 거저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홍보하잖아요. 사면 당신한테 완전 이익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뻔한 이제 진부한 얘기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는 당신이 대단히 유익한 거래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처 이제 어떤 거래처 만약에 부장하고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잘 이제 시간을 안 내고 되게 깐깐하게 구는 이제 부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끌어당길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바쁘세요? 이렇게 묻는 거. 저녁 같이 하시죠? 바쁘세요? 저녁 같이 하시죠? 이건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방법이죠.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시간이 이렇게 안 나네요. 거절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요즘 좀 바빠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거절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익한 어떤 포인트를 어필할 걸 미리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여름이라고 하면 부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막 같이 얘기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 맞으시죠? 제가 기억이 나서요. 어렵게 제가 이번에 민어 굉장히 잘하는 집 제가 어렵게 예약 한번 했습니다. 이제 부장님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대단히 자기를 미리 생각해 주는 거고 자기한테 어떤 유익한 포인트를 어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 이제 부장님 홍어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글쎄 저 아는 단골 식당에 아주 오리지널 흑산도 홍어 그 귀한 거를 제가 예약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 생각나서 얼른 예약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같이 가시죠.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게, 그 다음에 당신이 대단히 내가 당신을 생각했고 대단히 유익한 어떤 그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후배 직원이 너무 이제 힘들어요. 일이 많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야, 힘들어도 어떡하냐. 그냥 해야지. 딴 방법 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프로젝트 한 사이클을 딱 돌고 나면 어떤 단기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를 완전히 알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 김대리면 김대리, 김과장이면 김과장, 김과장이 어떤 이제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 때 이제 TF장으로 일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질 거야. 이번에만 고생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 김과장한테 대단히 유익한 포인트를 어필해 주는 거. 이게 그냥 술 사주고 아이 참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진정성이에요.
요즘 이제 리더들 어떤 트렌드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로 진정성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전방위적으로 진정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런 데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을 압도하는 거. 사실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어떤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신감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힘을 뺐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유익한 포인트를 어필했어요. 하나, 둘, 셋 다 한 거죠, 지금.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장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출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나가서 일이 많아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후배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 생각했을 때 그 직장 상사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자기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치사하게 눈치 보고 간 보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제 버티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진정성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운명 공통체라는 거, 우리는. 그리고 결국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 그 선두에 서서 가장 희생하며 이끌어 나가겠다는 어떤 진정성이 딱 어필이 되면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딱 찍어줘야, 그래야지 그 후배들의 마음을 내 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기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배들이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는 어떤 파트너에게나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방법을 지금 4가지 어떤 팁 설명드린 것을 잘 적용하셔서 보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